이번에는 입시를 직접 경험한 학생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학생부로 자기소개서만 달리 써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다시 합격한 사례입니다. A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신이 목표로 하던 학교에 원서를 넣게 되었어요. 미디어 언론 쪽을 희망했던 학생인데 연세대 활동 우수형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었죠. 이 학생은 사실 사례가 굉장히 풍부한 학생이었습니다. 내신선도 1.5등급 안쪽으로 굉장히 우수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그 선을 1학년 때부터 정해두었었기 때문에 교 내외의 다양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참여해서 실적도 좀 많은 경우였었죠. 수상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동아리도 꾸준하게 이런 언론 미디어 쪽으로 토론을 한다거나 뭐 UCC를 만든다거나 하는 활동들을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는 뭐 기자단 활동이라든지 청소년 기자단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고,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나 뭐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학업적인 우수성 때문에 이 학생은 내가 뭐 당연히 합격하겠지. 나는 떨어질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소신 지원이라고 생각했었던 상황과는 달리 사실 1차 서류부터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굉장히 이제 놀란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었지만 뭔가 부족함이 있었나? 내 학생부는 너무너무 완벽했는데? 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첫 해에는 다른 대학의 교과 전형에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1학기를 등록하고 이제 대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다니게 되었죠. 미련을 버리지 못했었던 이 학생은요, 1학기를 마치고 나서 아무도 몰래 작년에 본인이 썼던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학생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도전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학생부는 완벽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류 통과를 못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최대한 뭔가 달리 보완해서 재도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자기소개서를 한번 다시 써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학생부가 완벽하다라는 판단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건가요? 본인이 평가자가 아닌 이상 사실은 내가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했다 하더라도 평가자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두 칭찬하는 말, 우수하다라고 평가하는 말이 가득 차 있는 학생부라 하더라도 내가 지원하는 계열하고의 어떤 뚜렷한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차별화된 활동 기록이 어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봤을 때 이 서류에 들어가는 모든 서류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학생부가 완벽하다라고 해서 자기소개서 그냥 열심히 그냥 대충 쓰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라는 거죠. 네. 서류에 들어가는 모든 서류는 최선을 다해서 따라서 재도전했을 때 이 학생도 자기소개서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자기소개서를 전략적으로 이제 쓰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내 학생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어요. 뭐가 문제였을까? 내가 놓친 부분은 없었을까? 세특 기록이 잘 채워져 있었지만 내용을 봤더니 선생님들이 나에 대한 칭찬 성실했어, 모범적이었어, 조별 활동에 누구보다 활발히 참여했고 조원들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했고 그 다음에 결과 발표도 너무 잘했어,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이런 내용들로 꽉꽉꽉. 사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맞아, 내 학생부도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좋은 얘기죠. 딱 보면 누구나 이 학생은 우수했어, 학교 생활에 성실했구나, 공부 잘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딱 와닿는 키워드는 없었던 겁니다. 네. 그냥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이 학생은 모범적이고 성실했었던 학생, 인성적인 어떤 태도적인 측면에 대한 우수성,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만 말 그대로 학업 역량, 즉 국어에서 국어의 어떤 단원을 배우면서 이 아이는 특별히 뭐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든지 또는 뭐 시문학을 다른 장르로 전환시키는 창의성이 좀 돋보인다든지
뭐 아니면 내가 배운 어떤 그 교과 문학 작품을 토대로 해서 그거를 새로운 뭐 연극 대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좀 현 시대의 비판적인 시각을 더 넣어서 새롭게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글쓰기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발표할 때 말하기 실력 또는 문학 작품의 분석력, 창의적인 융합 능력 뭐 이런 키워드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실제로 수행했고 그 수행한 결과가 수상까지 이어졌었던 유의미한 사례들을 다시 한번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 자기소개서에서 그 구체적인 과정을 진솔한 스토리로 엮어내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해서 재도전한 결과 1단계에서 똑같은 전형 똑같은 학과에 서류 합격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면접을 열심히 준비해서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던 목표를 이루는 그런 최종 합격의 결과까지 이룰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세요? 자소서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기소개서는 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자기소개서 그러면 몇 % 반영돼요? 자기소개서 점수는 뭐 어떻게 부여되나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류종합평가에서 자기소개서의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네, 종합평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자기소개서, 고교 프로파일 다 종합적으로 엮어서 보고 종합적인 평가를 말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종합평가?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애매해질 텐데 자기소개서의 반영 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반영 점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소서를 대충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충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말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고요. 자기소개서 반영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서 그 내용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례는요. 이제 B 학생의 사례입니다. 내신 성적이 4등급선이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학교 생활 하시면서 보시겠지만 4등급선이면은 사실 서울권 대학의 학종 지원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드는 그런 케이스죠. 물론 정성평가라면서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의 우수성이 단순히 정량적으로 보이는 내신 등급을 보완할 수 있는 그만큼의 어떤 스토리로 어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내신 등급을 극복하고 서울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죠. 지금 이 학생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4등급선의 학생인데 이 학생은 방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던,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방송반을 꾸준히 활동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매진했어요. 네. 방송반 활동을 3학년 1학기까지 후배들에게 멘토링 역할을 할 정도로 그 활동에 3년 동안 매진했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내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축제에 어떤 행사를 기획한다거나 뭐 UCC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활동들은 있었지만 다양한 어떤 학업적인 측면의 우수성 또는 학업 우수자 뭐 상 뭐 이런 상들은 많이 타지는 못했었어요. 네. 학생도 이제 그 방송반은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다른 학교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학생부가 그렇게 충실하게 채워지지는 못했었던 상황입니다. 네. 학생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서울권의 학교를 무조건 가고 싶고 그 다음에 미디어 관련 학과를 가고 싶고 뭐 방송, 기술, 미디어, 뭐 영상 등등등의 학과를 가고 싶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학과들은 요즘 굉장히 인기 학과라서 만만치 않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고민을 하다가 학생부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3학년 1학기 때 이런 미디어 전자정보 통신 계열로 가기 위해서 좀 연결성 있는 교과에 의미 있는 내용들을 채워 넣는 방법이었어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뭐 물리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기타 과목들에서 이 학생이 무엇을 배우면서 방송 기술을 처음 창안했었던 누구누구의 이론과 연결시켜서 관련 책을 읽어보고 이 부분을 전자정보 통신 기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됐다든지 막 이런 내용들로 더 채워놓고 본인이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다양한 활동을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일관성 있게 3년 동안 꾸준히 노력했었던 하나의 사례에 집중해서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는 내용으로 자소서를 작성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 쓰다 보면은 정말 많은 사례들을 넣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작성한 걸 보면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쭉 나열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열식으로 쓰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면 내 우수성을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었던 다양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학생은 그렇게 다양한 내용들의 나열보다는 하나의 사례에 집중해서 심도 있게 들어가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양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에 집중했었던 것이죠. 결과는 서울 중상위대학의 미디어학과를 1차 서류도 한 번에 그리고 면접 준비를 해서 한 번에 최초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었고 학생이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자기소개서의 어떤 심화 확장되는 그런 심도 있는 내용으로 어필했었던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 들고요. 이렇게 면접에 집중 대비까지 최종 전략을 세워야 되지만 어쨌든 서류 통과가 돼야 면접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는 이 서류 완성, 마지막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자신에게 유리한 대입 전략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최종 합격할 수 있는 계획과 전략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신과 학생부가 애매하다면 지금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회, 서류 통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자기소개서 하나밖에는 없거든요. 따라서 학종 지원을 위한 마지막 보완책은 바로 자소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의 항목당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자소서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 9월 모의고사 전에 8월 중순까지는 빨리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는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주일 안에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